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걸 처리를 할 때는요. 어떠한 통계적 분포 어떤 분포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정규 분포처럼 바꿀 수만 있으면 그죠? 멀리 있는 게 이상한 거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시 우리 한번 이 어노말리와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 값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전 영상에서 그죠? 어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있을 때 그죠? 요 중앙에 모인 녀석들은 뭔가 괜찮아 보이죠? 잘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들, 뭔가 이상한 녀석들이 있으면 이걸 제거하는 방법들의 코드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데이터들을 없애고 있냐,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냐, 또 어떤 방법들로 이걸 처리할 수 있겠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어떤 방법론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어 그랬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의 데이터는 이상한 모양으로 생겼을 수 있어. 그죠?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떤 모종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뭐 가우시안 분포처럼 예쁜 분포로 바꿔 준 다음에 그죠? 그 중앙에 있는 값들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DB스캔, 원클래스 SVM, 오토 인코더 방식 이런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 방식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건 방법이에요. 그냥 다만 우리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면 그죠? 이제는 앞으로는 뭐 우리가 GPT랑 얘기를 하든 해서 어노멀리라고 하는 것을 혹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거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했어요. 자, 제거를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죠? 채워야겠죠. 어떻게 채울 겁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결측값도 저게 비어진 것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CAR 결측치가 발생했을 때 무작위 결측치로 한번 이거를 채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채우지? 채울 때 우리가 심플 임퓨터 임퓨팅을 채울 때 그 해당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중앙값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최빈값, 제일 많은 값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특정 상수로 채울 수도 있어요. 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 우리가 마이스 임퓨터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보여 드리는데 이터레이티브하게 이제 결축치를 채우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 여러분들 만약에 내 데이터가 여러 군데 빈칸이 존재를 한다면 그 빈칸을 단순히 평균이나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이런 고정된 값으로 채우는 게 과연 맞는 방식일까요? 왜냐하면 다른 값들을 봤을 때 이거 왠지 다른 값들을 보니까 이 값은 다른 케이스랑 비슷한데 이건 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얘는 좀 낮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값들을 좀 보고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KNN 임퓨터 방식이나 이터레이터 임퓨터 방식이에요. 마이스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별다른 패턴이 없는 경우라면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절대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다만 주변의 관계를 이용해서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값들과의 상관관계를 보고 채울 수 있는 KNN 임퓨터나 마이스 임퓨터 같은 것이 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뭐 딥러닝을 이용한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이용해서 채우면은 오차가 더 낮게 가져갈 수도 있다.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측 정도, 결측 값에 의해서 효과는 바뀔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이제 코드로 지금 넣어 놓은 거니까 한번 코드를 따라서 가 보시면서 결측 방식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이 유효한지는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결측치를 채우는 걸 지원해 주는 라이브러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플 임퓨 아까 우리가 했던 임퓨터 방식도 있을 거고, 사실 저도 거의 대부분 방식에서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마이스 임퓨터 이거 많이 씁니다.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냥 어 거의 버릇처럼 쓰는 것 같아요. 비어 있어? 그럼 일단 마이스 한번 딱 돌려서 채워 넣고 한번 분석을 해 보는 경우가 많죠 사실. 저도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하나 어 그래서 이상치나 결측치가 있을 때 그들이 패턴이 있는지 살펴보고, 패턴이 없거나 혹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패턴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의미에 맞도록 채운다. 그게 사실은 본질적인 방식이고요. 그랬을 때 마이스라는 방식으로 한번 채워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게 내가 봤을 때 채우고 나서도 말이 안 된다. 그럼 좀 더 한번 공부해 보고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forward fill 앞쪽 값을 붙인다. backward fill 뒤쪽 값을 붙인다. linear interpolation 선형으로 채운다. polynomial interpolation 앞뒤에 데이터의 형태를 보고 다항함수로 채운다.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 더 복잡하게 채운다. 롤링 민 실제로 구간을 넓혀가면서 평균값으로 구간을 윈도우라고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특정 구간을 이동하면서 이동 평균으로 채워 나간다. 뭐 아리마 베이스드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무빙 에버리지 인테그레이티드 방법인데, 이제 우리가 방금 말한 롤링 민 방식과 이제 자기 상관 방식, 자기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그런 걸 같이 고려해 가지고 채우는 방식 등등 여러 가지 기존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 넣는 걸 보여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또 그죠? 예측할 수 있는 프로핏 같은 것도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만든 알고리즘인데요. 이런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비어 있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라는 걸 알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 중간에 사실 MCAR, MAR, MNAR에 대해 가지고 결측치가 서로 간에 패턴을 가질 때의 얘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하다가 넘어갔어요. 뭐냐면은 요거였거든요. 제가 이거를 다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결측된 것이 서로 예를 들면 아예 무작위로 결측이 되었는지, 아니면 특정 변수랑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결측이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얘기 드린 건데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한번 멈춰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사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도 말씀을 크게 드리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거를 확정적으로 MNAR이다, MCAR이다, MAR이다, 결측의 패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 결측값과 이상치 중에는 뭘 먼저 처리합니까? 라고 하면은 보통은 결측치를 먼저 처리를 해요. 결측치를 빼버리든 아니면 결측치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빈 채로 이 어 그래서 근데 이 결측치라는 것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차의 원인이나 이제 패턴에 따라 가지고 이상치를 먼저 처리하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원래 빠져 있었든 빼야 되는 값이든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평균으로 채워도 되겠다. 아니다. 마이스로 채워야겠다. 아니다. 한번 다시 현장을 살펴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측치나 이상치가 왜 생겼는지를 아는 게 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가정을 세우고 분석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분석론, 방법론에서 방금 말씀드린 마이스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애초에 트래시 인 트래시 아웃이라 했죠. 데이터에서 결측이나 이상치가 생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모으고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관찰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면 그건 정말 큰
손실이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과학자가 돼서 데이터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건 꼭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치나 결측치를 채우는 건 그냥 방법론적으로 채울 수 있어요. 다만 그게 왜 생겼는지는 반드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서 그 부분을 채웠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내야 돼요.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들의 데이터 분석에서 발목을 잡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약간 흔히들 말하는 그 이제 네, 약간 아저씨 마냥 되게 피곤한 얘기를 했는데, 네,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배우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방법들은 방법론에 불과하고 이걸 이 방법론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영역에 연구가 생기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좋아하는지 저한테 꼭 말해 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